자, 안녕하세요. 우리 지방직 7급 세무직 수험생분들 시험 보시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요. 저는 세법을 이제 강평하게 된 해커스 공무원의 이훈엽 세법이에요. 그래서 올해 지방직 7급은요, 물론 아무래도 9급보다는 좀 잘 출제되지 않는 영역의 어떤 주제라든지 어떤 내용의 어떤 페이크라든지가 조금 더 어려웠기 때문에 물론 9급보다는 난이도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엄청 어렵다 이런 폭탄이다 라고 하기에는 또 아닌 그냥 적정 수준의 한 중상 정도 난이도였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곧바로 쭉 강평을 진행을 해볼게요. 참고로 그래서 정리 보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출제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개정된 이제 내용이다 보니까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정리 보류는 이제 결손 처분이라 그래가지고 체납자의 재산들을 다 이제 뒤져봤지만 더 이상 이제 징수하기 어렵다라고 판정하면 일단은 결손 처분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용어가 너무 한자어고 이제 좀 어렵다 이래라고 해서 정리 보류로 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1번에 지자체장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정립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은 삭제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없는 조문이고 2번에 지자체장은 시효 완성 정리가 아닌 이제 정리 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제 다시 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로 이행이 돼야 되고 지자체장은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의 배분 대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많을 때 적립을 하는 게 아니라 적을 때 하시는 거겠죠. 적을 때 굉장히 부족할 때 세금이. 그리고 이제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이다 보니 체납자의 행방에 대한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시행령 조문을 출제하셨기 때문에 이제 4번은 참고로 맞는 이제 질문이 되는 거고 우리 2번 같은 경우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요. 아무래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 우리 주택은 관세 표준이 이제 시가 표준액이라는 개념을 써요. 즉 시가 표준액은 어떤 부동산의 가격들의 40에서 80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고요. 거기에 이제 세율을 곱할 거예요. 매년 6월 1일에 보유한 사람한테 세금이 부과되는 내용이고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건 주선항 이런 거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이 원칙이고 우리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이론적으로 일단 물납이 허가가 되는 굉장히 특수한 해목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 지방세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이 허용하지 인접 가능한 지자체는 아무래도 해당 구역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 물납 후의 관리 등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접한 지자체 요 워딩이 좀 틀렸고 다음 페이지에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우리 목적세라는 건 1번처럼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에 부과되는 세금에 쓰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세수라는 건 지방채 그냥 재정 수입이다. 지자체가 그냥 공공의 어떤 지역을 위해서 쓰는 재원이라면 목적세는 반드시 특정 용도가 있다는 거죠. 그 세금 중에는 우리 지방 교육에 힘을 써라 지방교육세 또 각종 지자체에 있는 지역 자원 이제 시설 같은 거 관리하는데 유지해라 지역 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자는 항상 필수 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레저세, 담배 소비세 등등등 이거는 암기사항이고 우리 특정 자원분 지역 자원시설세에는 우리 발전 용수 그래서 이제 뭐 댐 같은 걸 사용하려고 할 때 대신 이제 양수 발전 제외되고 이제 그다음에 온천 같은 거 쓰면 이제 세금이 있다. 지하수, 지하자원 이런 거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요. 마지막에 지역 자원시설세는 소액 부징수 규정이라고 가지고 고지서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징수하지 않지만 지방 교육세에는 그런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우리 지방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좀 그래서 어려웠다. 우리 혹시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해서 뭐 행정청이라든지 어떤 다른 정부기관이지만 세금을 어떤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소득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좀 원천징수처럼 세금을 좀 떼서 지자체에 할당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이제 특별징수 의무자인데 연말정산이나 특별징수에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금 발생일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게 환급을 충당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로 소급하는지에 기산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환급금 발생일인데 기본적으로 경정 청구일로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되었고요. 지방세 환급금 중 지자체 징수금액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결정 후 지체 없이 환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체 없이. 경질청구 없이 세무사장님 등이 어떤 경정한 자료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3번이 일단 맞는 질문이고요. 만약 납세자가 환급세액이 있는데 체납액도 있어요. 우리 체납액에는 이렇게 신청 충당이 안 돼요. 참고로.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틀린 질문이다. 체납액에는. 이것도 좀 까다로웠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우리 5번을 보시면요. 먼저 지방세 채권과 다른 채권들과의 관계라고 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서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징수하는 경우에 직접 비용이 우선 징수해야 된다. 그래서 체납처분비가 징수금보다는 징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시 까야 되는 거예요. 만약 지자체장은 납세자가 제3자 짜고 거짓으로 임대차 계약이나 담보 설정을 해가지고 세금보다 먼저 이제 변제받게끔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돈을 다시 받는 이런 조세피 등의 문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짜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 등록하여 매각금액으로 징수금 징수가 어렵다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 이제 사행 행위에 따른 취소, 통정 허위에 따른 담보권을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고요. 지자체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취소는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금액 중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어떤 세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것도 파산 절차에 든 직접 비용이기 때문에 세금보다 당연히 우선 징수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번은요. 아무래도 이제 현실에서도 가장 이제 핫한 이제 담보를 설정했는데 지방세와 담보 설정한 자 중 누가 먼저 가져가야 되는지는 담보 설정일과 법정 기일이라는 특정 어떤 날짜와 비교를 해서 만약 이제 법정 기일이 먼저 오면 지방세가 먼저 가져갈 수 있고요. 법정 기일 전에 담보를 먼저 설정하셨다면 담보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해주고자 담보권자가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임대차 계약하실 때 혹시 임대인 분들이 세금 안 내는 미납세 같은 게 있는지 이제 징수법에서도 동의하에 현행세법까지는 이제 동의하에 열람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등기 등록한 사실이 증명돼서 매각하여 매각금액에서 지방세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담보의 채권에 대해서는 징수금을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으면 지자체 징수금이 우선 징수가 되겠죠. 아니면 후에를 전에라고 바꿔서 법정기일 전에 이렇게 설정한 어떤 담보채권들은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바꾸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보시면 취득세, 납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정답 위주로 좀 보시면 이제 3번을 보시면 우리 항상 많이 봤던 거예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차량을 직접 리스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리스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이제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자가 이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대여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7번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우리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이 긴 것보다는 짧고 굵게 이제 하시는 것이 맞다. 어쨌든 세무조사는 어떤 사업자, 납세자의 굉장한 어떤 권익을 침해하는 여지가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세금을 이제 검토한다고 봐보세요. 장부도 막 다 보고 계좌, 카드 내역도 다 보고 이런다면. 그래서 2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번이 바로 틀렸고요. 통합조사가 원칙이다. 그리고 중복조사를 할 수 있는 이제 예외적인 사유들을 하나 출제하셨고, 신청에 의해서 수시 세무조사도 가능해요. 우리 지방세는. 그리고 이것도 좀 지엽적인 부분이어서 좀 이제 많은 분들이 틀렸다. 이건 좀 100점 방지용 정도로 보시면 돼요. 휴먼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개수인데, 기업 휴먼법인이고 디귿 휴먼법인이지만 니은 같은 경우에 법인 인수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 들어온 폐업법인이고 리엘도 법인 인수 이전 1년 이내에 상법에 따라 개소 등이라 해산법인이어서 두 개예요. 두 개. 요거는 진짜 좀 100점 방지용이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요.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지방세 기본법
우리 법정 신고 기한까지 혹시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뒤늦게라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돼요. 이제 기한 후 신고서 언제까지냐면 이제 내부에서 먼저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가 될 거고, 수정 신고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면 내시는 거고요. 우리 경정 청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너의 말이 맞다. 그래서 경정 결정하겠다. 아니면 이유가 없다. 우리 지자체장의 처분이 맞다라는 것들을 통지할 의무가 있고, 마지막으로 4번 같은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처여라고 해서 본래 경정청구 기한보다 뒤늦게 좀 예측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죠. 우리 10번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보면 1번에 우리 등록면허세 중에 회사의 정리, 특별 청산에 관한 법원에 관한 등기 등록은 비과세 조문이에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이번은 너무 많이 한 지문이고요. 우리 3번 같은 경우는 좀 페이크인데,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의 물건은 취득세가 어쨌든 면세점이 돼요. 취득세가. 근데 등록면허세는 그런 조문이 없어요. 등록면허세 부과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또 정답 위주로 보시면 우리 4번에 아무래도 납세가 곤란해서 징수 좀 늦춰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서 이제 분할 고지를 할 수 있죠. 기한을 늦춰주고 이렇게 기한을 이제 몇 달 늦춰주는 조건으로 또 한 번에 내는 것이 번거로우니 이렇게 나누어서 내도록 기한 정했는데, 그 기한에 납부를 안 했으면 납부하지가 징수유예가 취소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데, 다시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징수유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 번 기회를 주는데 안 낸 사람은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질문이고, 우리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아무래도 법인소득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감면 등이랑 이제 납부하는 과정이 꽤 절차가 복잡해서 신고기한이 법인세보다 한 달 뒤인 달의 말부터 4개월이요. 그래서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가 맞기 때문에 1번이 이제 바로 틀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페이지에 납세담보 평가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인데, 우리 만약 납세담보가 국채요, 국가가 발행하는 어떤 사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가액을 결정해서 1번이 틀렸는데,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세금을 납부를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발행했을 땐 보험금액, 납세보증서도 보증액, 공장제에는 어떤 감정기관이 평가한 게 이게 누가 봐도 2, 3, 4 너무 또 정확하기 때문에 눈치채서 1번이라도 찍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14번에 신탁재산세탁자의 물정납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이것도 이제 3번을 보시면, 난 1번이 뭐 조문이 있죠. 네, 이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설정을 이유에 법정기일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를 이제 다 털어봤는데도 부족한 경우에는 물건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통지해야 되고요. 이미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에 납세 의무자 위탁자가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탁재산을 팔아버린 경우에도 이미 고지한 후에는 세액이 확정이 돼서 여전히 물적 납세 의무는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가 곧 소멸한다가 이제 틀린 지문이다. 그리고 15번에 옳지 않은 것을 보시면요.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 중 우리 원래 지자체에 신고 납부한 지방세는 신고일에 세금이 확정돼요. 기본적으로. 지방소비세는 이제 부가가치세와 딸려서 붙는 어떤 이제 부가세, 서테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 성립일에 같이 성립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행정청에서 그 이제 세금 탈세 사실을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본래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의 지적 기간을 두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10년이에요. 10년. 무신고 시 7년, 부정행위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이제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우리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 이제 설립 법인 등이 피합병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을 승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납부 의무를 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복에 관해서도 항상 잘 나오는 질문이죠. 우리 이번에 우리 불복의 억울함을 청구했을 때 결정의 유형 중에서 인용이라고 해서 너의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세액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아니면 좀 추가 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면 재조사 결정이라는 처분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 세액을 다시 경정하거나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했을 때 그 재조사 결정에 대해서 재불복이 가능해요. 원래 이제 불복을 한번 거치면 행정소송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특성상 이제 뭐 세무서 이런데 재조사하라고 명령을 지시한 거고 또 세무서의 어떤 재조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또 있으면 다시 불복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이 기관에서는 믿지 않고 나는 높은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행정소송을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납세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불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일단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요. 우리 주민세, 우리 뭐 인두세라고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냥 그 지자체에 이제 살고 있는 거주자, 이제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인데, 저도 최근에 깜빡하고 안 내가지고 몇 달 뒤에 내서 가산세 나왔어요. 우리 이번에 개인분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는 거 맞는데 이제 징수는 우리 여러분들이 세대주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세가 안 나오고 세대주야 돼요. 그래서 혼자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은 주민세가 이제 한 번씩 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홈택스를 들어가서 주민세 언제니까 내야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부가 정해진 금액 10,000원 이하의 어떤 지자체마다의 금액을 그냥 납부하시도록 짜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신고 납부 방법이 아닌 보통 징수의 방법이에요. 보통 징수의 방법. 그리고 18번의 납세담보 설명으로 담배 소비세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정답의 4번을 보시면요. 지자체 장에게 담배 반출 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다로만 되어 있지 뭐 어떠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조문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느낌적으로도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있었고 그다음 우리 항상 잘 나오는 가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예, 정답을 보시면 3번에 이미 가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 비율이 증가했어요. 증가된 후에 주식 비율이 증가된 날 기준으로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가점을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조문이에요. 이게 삭제되고 5년이라는 어떤 기한이 다 폐지됐기 때문에 5년은 전혀 없고 이제 새로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지 5년 이내 이런 조문은 없어요. 이제 과거 조문이에요. 과거 조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특례제한법의 설명을 하자 옳은 것은인데 우리 1번에 우리 특례라는 건요 굉장히 엄격한 법률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지자체의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례에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들어가서 틀렸고 참고로 코로나 때문에 이 지문을 출제하신 것 같아요. 지자체는 어떤 감염법에 따른 발생을 하나요? 감면이 필요하다 인정될 때 3년 기간에 감면할 수 있다. 2번이 맞고 감면을 받으려는 분은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혹시 감면 대상을 지자체에 알 수 있다면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혹시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감면을 할 때 두 개의 감면이 겹치면 중복 감면이 배제가 되는 건 맞는데 이때 신청이 아닌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많이 봤던 지문이고 2번은 뭐 처음 보더라도 일부러 교수님도 1, 3, 4라는 평소에 잘 내는 지문을 출제함으로써 이런 이제 처음 보는 지문이 가장 확실하구나라고 이제 찾았어야 되는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방세는 양이 좀 적고요. 기존에 있던 기출 지문이 반복되는 빈도수가 아무래도 국세보다는 훨씬 높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9급보다는 이제 7급이 잘 뽑지도 않고요. 이제 7급 자체가 난이도는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내던 그런 어떤 주제들도 있어서 조금 더 세무적으로 볼 필요는 있고 또 최근 개정세법 같은 걸 좀 많이 내는 트렌드가 있어요. 꼭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최근 한 5년 안? 5년 안에 있던 개정세법은 충분히 인터넷만 여러분이 잘 찾아봐도 확인이 돼요. 물론 수업 시간에 이제 다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시험 직전에 도래했을 때는 그 주제를 좀 더 힘있게 보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좀 바람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지방세는 평소처럼 조문을 좀 잘 암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좀 날짜 장난, 말장난 거의 이런 위주로 출제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암기가 필요한 다음 또 여유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제 문제 같은 거 좀 많이 좀 푸시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최근 개정되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만 좀 확인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은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강평 듣는 시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러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강평 듣는 고생 많으셨어요.